이런 게 있다고? 박정자! 막 이러면서 또 무당 같은 능력이 생겨. 왜? 왜? 드라마 수다엔 끝이 없다. 대파한단의 한 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거슬려. 왜요? 제가 찔렀나요? 오늘 어. 이렇게 거슬리면서 시작한 오늘 방송의 네. 드라마 수다는 지옥 시즌2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쯤 저희 방송 올라갔을 때쯤에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개요 한번 살짝 훑고 저희는 어떻게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서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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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댓글로 싸움이 나도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난 10월 25일에 전편 6편이 공개가 됐고 지옥 시즌1에서 3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3년이라는 시간이. 연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상호 감독인데요. 부산행으로 유명한 분이죠. 웹툰 작가이기도 하면서 드라마 감독이기도 하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엄청 부지런하신 분. 이분이 이제 최규석 작가와 함께 이 글도 썼죠. 네네 지옥2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상호 감독님이랑 최규석 작가님이 두 분이 대학교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과는 다른데. 어머. 이렇게 일을 같이 오래 하면서 친하기 쉽지 않은데 되게 둘이 잘 맞으시나 봐요. 이 두 분이 사실 주로 쓰는 드라마 장르가 종교물 많이 쓰시고 그리고 사회고발, 막 스릴러 맞아. 장르를 많이 쓰는데 약간 어두워. 배경 자체가. 이런 부분부터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취향이 싹 갈리니까. 맞아. 근데 저는 사실 지옥 1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그치. 우와,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센세이셔널함. 그리고 엔딩에서 우와! 이러면서 지옥도 언제 나와? 아, 그 이랬거든요. 박정자 살아날 때? 오, 박정자! 막 이러면서 제인 박정자! 이름도 맨날 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은율이 한율이었나요? 아무튼 그 박정자 그게 너무 신선해가지고 사실 그 연출도 다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 고지된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묘사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 내가 저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 컸었거든요. 네. 지옥 1은 진짜 신선한 그림이었죠. 완전. 그리고 진짜 돈을 크게 안 들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잘했어. 돈을 엄청 들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그 시연 장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박정자 시연 장면 이런데 VIP들 앉아있고 이런 거 진짜 되게 짜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그래서 약간 현실감이 현실적인데.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너무 화려하게 들인다기보다는 현실감이 딱 와닿게 되게 연출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뭐 전체적인 총평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야 될까요? 총평? 근데 저는 상당히 실망했거든요. 2를 보고 나서 그 1회 보고 내용이 없네? 2회는 있을까? 아, 그렇게 봤다고? 네. 2회는 무슨 내용이 과연 나올까? 내가 궁금했던 그 1을 보고 궁금했던 내용의 해소가 전혀 안 되네?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엔딩까지 보고 나서 와 이게 3년의 결과인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 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관이 워낙 또 신선하고 맞아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호라고 하는 분들이 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제 막 세계관을 신선하게 해놨어. 헉, 너무 재밌지 않겠어? 막 이런 해놔서 막 시즌 1 했는데 막 너무 반응이 좋아. 자 이제 이걸 수습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뭐에서 안 맞고 이러다가 그냥 자연재해 같은 거야. 수습 안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엄청 촘촘했다고 생각하거든.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회 현상을 가지고 약간 사회 고발적인 이런 그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그 우리 사회 현상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녹여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사실 그 부분 좀 높게 치고 싶다. 세진리의 화살촉, 소도, 소도, 그리고 정부. 이렇게 네 군데서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지옥행 열차, 급행 열차와 악마들, 천사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습하려고 하느냐, 이 사회를 어떻게 정비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찌끔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래. 정부가 하는 거는 뭐였으며, 세질리에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였으며, 소도는 화살촉은 뭐며
어느 집단에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사실 정부는 뭐 세질리에와 소도가 그 정치적으로 조금 말이 대립하게 통하니까. 대립하게 만들어서 그 정치적 중립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약간 우리 정치가 좌파 우파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싸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고. 근데 화살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약간 광신도니까.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뭐 해소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각자 집단마다 목적의식은 저는 좀 확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도마저도 이게 집단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뭐가 생긴다고 하지, 그런 걸? 집단이 되다 이념의 보니까 대립? 이념의 대립도 생기고 뭔가 좀 약간 썩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그런 모습들 자체가 네. 아, 이 사회의 군상과 좀 닮았다.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하고 싶었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살짝 발만 담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저는 열린 결말도 별로거든요.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이어서 사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하다 그냥 논의만 그냥 계속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린 느낌? 그래서 얘네가 시즌 3가 나오려고 하는 건가? 근데 못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감독님도 시즌 3가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물음표만 늘어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시즌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세계관을 넓혀놓은 것일 뿐 이걸 닫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자기가 만든 이 규칙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재생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이 나온대요, 또. 아유,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이 지옥 2를, 그러니까 이 지옥 세계관을 가지고 네네. 여러 작가들이 그 세계관 속에서 글을 써가지고 이걸 또 책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도면 재밌지 않나? 라는 의견인데, 저는 오히려 이 감독님의 이 말은 관객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화가 난 이유는 이거는 어찌됐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드라마를 봤다면 이 세계관이 너무 인상이 너무 궁금한데 이걸 편집적으로만 가고 혹시 이런 현상이 있지, 뭐 부활을 했지, 뭐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약간 실마리를 조금도 좀 정리하지 않고 이건 다 열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약간 이게 드라마적이나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투자가 들어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근데 이 세계관에 엄청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원은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면서 부활하는 거, 또 지옥을 경험하는 거, 막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넣으면서 그게 필요로 할 때만 넣고 그 설정에 책임을 안 진 느낌?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말해줬어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야. 랜덤이고 모르는 거야. 그냥 다 랜덤이야. 지옥 경험하는 것도 랜덤, 부활하는 것도 랜덤, 고지 받는 것도 랜덤. 그래서 사실 정부도 세질리에도 소도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근데 시즌 1을 보고 사실 뭐 내가 엄청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유튜브들 보면서 막 결말 해석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근데 시즌 1의 해석은 너무 명확했던 것 같아.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의 일종의 자연재해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마치 무슨 죄인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의미부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다. 그리고 가끔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난다 라는 부분을 딱 보여줬단 말이지. 근데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오, 대박, 최고 이랬는데 시즌 2는 수많은 결말 해석을 봤거든. 네. 그러면 그 결말 해석에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했어. 근데 모든 그 결말 해석이 다 희한하게 조금씩 찝찝함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결말이 해석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긴 하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정진수 의장 말이죠. 얘 뭔데 진짜. 20년 전에 고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됐어. 그 시즌 1의 그 이야기는 너무 납득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20년 너무 긴 시간으로 고지를 받아가지고 얘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정에서 그러니까 약간 눈이 돌아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시질리에라는 걸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포교하고 하는 게 얘가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이제 됐어. 고지를 받았어. 그런데 얘가 또 지옥을 경험했어.
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는 새로운 설정이잖아요. 왜 저렇게 지옥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또 박정자랑 얘기했을 때 우리 서로의 지옥이 다른가 봐요. 이러고 끝나잖아 그냥. 왜 다른데 왜? 그게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사람마다 개인의 경험에 따라 내가 보는 지옥이 다 다르다. 그치,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싶었다고 하는 것 같아. 거울 안에 그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괴물이 내 안에 있다. 괴물이 있다. 그 박정자 안에는 은유리, 하유리가 있었다. 자식들,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 자체가 은유리와 하유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본 거고, 이 사람 또 이런 세상을 본 거고, 그리고 또 그 아이도 마지막에 부활한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볼 지옥이 없는 거야. 본인의 세상이 없기 너무 때문에. 깨끗해서 빨리. 그래서 바로 부활했다. 근데 여기까지는 나는 이해가 되거든. 이 설정 좋아.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부활을 안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잠깐 대사로 한번 나오긴 해요. 소도 사람들이. 우리 쪽에서 이제 시험 받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가장 이제 이 드라마의 또 호불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김성철 배우랑 유아인 배우의 그 정진수 역할에 근데 저는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이게 뭐 물론 이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 뭐 이연기가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저 연기가 더 마음에 들 수 있고 당연히 이미 찍었으니까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건 맞잖아. 이 김성철 배우가 그 용기도 대단한데 사실 김성철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했던 사실 이 김성철 배우한테 주어진 이 몫은 조금 감독 탓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불호가 생겼다고. 맞아, 이 캐릭터 자체도 갑자기 약간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진수 배놈되다. 그치. 갑작스럽게 왜 저렇게 되는 건데? 뭔데? 가쁜 배놈. 가쁜 배놈이 돼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죽었나? 죽은 건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하겠더라. 김성철 배우도 뭐 유아인 대신에 역할을 맡아서 부담이라기보다 이 캐릭터 자체가 그냥 부담이었을 것 같아. 그치. 이 캐릭터의 기승전결이 도대체 뭔가? 얘는 되게 큰 어떤 일대 의장으로서 뭔가 할 것처럼 하다가 아니 사실은 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 그것 때문에 박정자를 만나고 싶어. 거기서도 약간 이랬는데 박정자와의 대화, 그럼 그 둘이 만나는 게 완전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근데 그 대화도 너무 짜치는 거예요. 둘이 나누는 대화가. 맞아. 세상에. 시즌 1에서 그 정진수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신념. 응. 이 신념 같은 게 사실 한편으로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약간 정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갑자기 시즌2에서 너무 조금 한낱 인간이 되다 보니까 지옥 갔다 와가지고 힘든 건 알겠어.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박정자를 만나서 저도 그런 같은 지옥을 겪었어요.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 쳐? 그 다음 어쩔 건데? 그게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그 궁금증 풀었어. 그러면 얘 삶에 뭐 크게 달라진 게 있나? 그거지. 박정자는 이제 4년을 넘게 부활한 지 4년이나 됐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옥을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다음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음이 뭐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거를 일단은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박정자였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 뭐 예를 들면 4년이 지나도 괴물이 있다 이러면 난 괴로워서 못 산다고 뭐 자살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3년 지나면 딱 그 괴물들 어디 가요? 이러면 근데 다 랜덤이래 결국에는. 맞아. 근데 결국은 랜덤이지. 왜냐면 각자의 지옥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안에 괴물이 있네. 그러니까 박정은 무당처럼 얘기해요. 네 안에 괴물이 있네. 그러니까 왜 부활했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리고 베놈처럼 끝나는 것도 뭐야? 이러면서 이 캐릭터 분석하는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유아인 배우의 그런 잔재 이런 것보다도 이 캐릭터 자체가 설득이 됐을까? 이 사람한테? 그냥 그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막 화살촉을 이용하고 막 머리를 쓰고 막 정보도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처럼 굴잖아요. 그런 애가 하고 싶은 게 고작 박정자와의 토크. 박정자가 부활하면서 끝났잖아. 그럼 얘가 뭐 할 것인가? 얘는 또 새진리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 갇혀 있어 그냥. 갇혀가지고 또 싫어. 근데 이 박정자한테는 또 약간 샤머니즘적인 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또 무당 같은 능력이 생겨. 왜? 능력이 생겼나 봐요. 막 약간 이러고. 그래서 죽음을 얘기해줘.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냥 다 갖고 오기만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나 뭐 우리를 설득할 만한 무언가가 진짜 전혀 없었다는 느낌인 거죠, 저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햇살만 선생님과 남편 얘기를 해봅시다. 네. 햇살만 선생님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는. 그치. 이거는 약간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되게 그 문근영 배우가 잘 소화해줬죠. 이 지옥2에서 살아남은 거는 햇살반 선생님 하나밖에 없다. 설정에서 살아남은 거. 새로운 설정에서 살아남은 거는. 나도 뭐 구원받을래, 뭐 용서받을래 이러면서 다 같이 그 고지에서 타 죽는 걸 선택하는 그게 근데 또 너무 매드맥스 같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너무 그 화살 촉에 그려진 모습은 아폴리캅스야. 그러니까 막 무정부 상태고 이미 지구가 멸망한 상황에서 있는 애들 같아. 근데 그 문소리 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수경 캐릭터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도 있어 심지어. 그리고 뭐 직장 다닐 사람들 다 다니고 근데 얘네들만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돼 있는 거야. 그 이질감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요. 이 설정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문근영 배우가 이 오지원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거만큼은 되게 이입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 연기를 너무 잘 살린 거는 그냥 그렇다 이거지. 난 사실 또 이게 엄청나게 스토리에 녹아 들어갔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그 장면 하나 강렬하게 왔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 또 전반에 좀 잘 녹아들진 않았다. 천세영은 뭐야 또. 마지막에 괜히 훈계 듣고 죽임을 당해. 도와줬더니만. 그치.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죠. 천세영이. 이제 신의 의도를 알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화살촉이야. 신의 의도를 알았다. 막 약간 이러면서. 저는 뭐 그나마 이해가 가는 거는 문소리 배우가 맡은 이수경 역할? 뭐 이 정도의 정무수석 정도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뭔가 간신같이 뭔가 이렇게 여기를 속이면서 여기를 하기도 하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비웃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움직이겠다. 이 정도는 뭐 이해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이런 정부나 이런 정치적인 세력이 가끔 종교적인 거를 빌려서 아니면 어떤 사회 현상을 빌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표현해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와 닿는데 그랬는데 근데 또 갑자기 이제 창밖을 봤는데 너는 죽는다. 그 마지막. 마지막은 이제 종말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뭐 하려고 했는데 얘 또 죽는데. 그래서 또 막 그냥 종말로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게 저는 이렇게 막 차리다가 뭐가 안 맞는데 이거 좀 고쳐봐. 이거 고쳐봐. 이것도 설정 넣어봐. 뭐 요리 만들 때 이것도 넣어봐. 했는데 나 이도저도 에이 마지막에 그냥 이러고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시즌 1을 너무 재밌게 봤잖아. 그러면 시즌 2를 잊을 수 있어. 그러면 시즌 2를 안 볼 건가요? 저는 여러분한테 시즌 2를 보느니 차라리 시즌 1을 한 번 더 봐라.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서 차라리 그 시즌 1 엔딩에서 마무리하고 차라리 열린 세계관 해놨으면 박정자 부활해서 어떻게 될까? 그냥 그거 상상하면서 있는 게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다? 근데 난 내가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호였다라고 느낀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이 프로 얘기 자꾸 들으니까 나도 단점만 보이긴 해. 흔들리지 마세요. 네. 흔들렸는데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내 스스로한테 해보니까 저는 시즌2를 안 봤으면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계관이 안 궁금할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굳이 안 봐도 되는 오히려 더 물음표만 남았을 수는 있지. 근데 이 시즌2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주제나 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연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나에게 또 좋았고 그리고 6화를 보는 내내 딱 한두 번 정도 멈췄지 그 외에는 나는 그냥 쉴 틈 없이 달렸거든요. 저는 2번 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상호 감독님과 이 최규석 작가님 네. 이 두 작가 연출님이 이 다음에 또 계시록이라는 작품을 또 한대요. 지옥 접으시고 네. 그 다음 작품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계시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가 지옥 시즌 2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의 의견과 정말 다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이거 몰라서 그걸 못 본 거지. 맞아. 이걸 알면 이렇게 다 의도를 해놨는데 그걸 다 놓쳐놓고. 진짜 보는 눈을 없다. 아우 정말 그거 대충 잠자면서 봐가지고. 그러니까 졸면서 봤으니까. 한심하다 쯧쯧쯧 이런 것들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반성하고.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네네네. 빗다가 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너무 궁금하고 맞아요. 좀 얘기 많이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여러분에게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